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1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이슈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한 이슈였죠. 시장 예상치가 3.6%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3.7%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 감산이 지속되고 있고 연말까지 진행될 거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죠. 그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많이 뛰면서 일반인들의 실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 가격이 10.6%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이제 항공유도 오르죠. 항공유도 4.9% 정도 올라서 그것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번 때 7월 달에 발표돼서 3%, 그 다음 8월 달에 보니까 3.2%, 3.2 계속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사실 소비자 물가에서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장은 요거보다 근원 CPI에 관심을 좀 갖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원 CPI가 시장 예상치가 4.7% 상승을 예상했었는데요. 4.3% 상승으로 됐습니다. 0.4%나 크게 둔화했는데요. 이 상승률은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근원 CPI는 식료품과 휘발유를 뺀 나머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유의 상승으로 일시적으로 CPI가 오른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근원 CPI가 그나마 둔화돼서 오늘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나스닥을 상승하고 다우만 소폭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다우도 상승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런 와중에 또 유가는 또 올라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원유 공급이 올해 크게 부족해질 거라는 경고를 해주면서 유가가 또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오늘 크게 하락하지 않은 이유는 근원 CPI에 대해 하나가 또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시장에서 계속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월에 금리 동결을 그러니까 미국의 9월에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동결 확률이 무려 97%나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 이번에 소비자 물가에서는 아무 소용 없어. 어차피 9월에는 동결인데 뭐 이렇게 해석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을 오늘 안정권에다 두고 나스닥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다우만 소폭 하락하는 뭐 그런 구도로 좀 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이제 금리가 그러면 한 번 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58%고요.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이 39%. 근데 사실은 베이비 스텝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예전에는 한 20%도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가가 국제에너지기구의 원유 공급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올랐잖아요. 이것이 더 올라가서 더 오르게 된다면 이게 결국은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원유 가격이 내려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현재로서는 원유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미국에서 비축유를 푸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셰일가스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셰일가스 생산했다가 미국 기업들이 많이 도산을 했죠. 그래서 셰일가스를 잘 손을 안 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생산을 해도 수지가 좀 맞는 어떤 지역만 아마 생산을 하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어쨌든 비축유를 푸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 유가를 떨어뜨릴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는 유가의 상승이 아주 전략적이잖아요. 전략적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겠지만 미래 먹거리 2차 전지를 이겨낼 방법은 돈을 더 많이 모아서 다른 산업에다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미국이 해결해 주길 바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뉴스가 있어요. 러시아가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목이 그런 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가 계속 어떤 식의 흐름을 보이는지를 관찰해야 될 것 같고요. 블랙로아가 아문디가 미 경기 침체 위험이 상승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블랙로가 아무데나 아실 거예요. 미국 세계 최대 양대 자산 운용사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경기 침체 위험이 상승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요. 위험이 상승하는 게 문제라 위험이 와야 되죠.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그래야
그 시장에서 주가 올릴 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유동성 공급잖아요.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위험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이 현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연준이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를 아예 수면 밑으로 떨궈버리고 그 다음에 금리나 카드를 만지작할 거냐 요 포인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되려면 자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번 제임스 블라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경기 침체 물 건너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경기 침체가 물 건너가 되면 금리 고금리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코 시황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올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게 시장에는 아주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은 다우는 0.20%, 나스닥 0.29% 이렇게 되는데 나스닥은 올랐고 다우는 하락한 모습이죠. 다우 차트를 보시면 횡보를 또 했죠. 그렇죠? 전일 양봉이었는데 오늘 또 음봉이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5일선과 20일 이평선 위에서의 움직임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장중에 0.35% 정도 상승도 시도했던 것이 미국장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인플레이션 지표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뭐 이런 해석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스닥인데요. 나스닥도 21선 진입력을 보였죠. 장중에 0.2% 하락했었고요. 0.2% 하락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0.69% 상승까지 했었던 그런 모습이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요즘 뭐 테슬라가 주도를 하고요. 애플이 빠지고 있죠. 애플은 중국 당국에서 아이폰 사용 금지 뭐 이거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좀 부담되는지 뭐 법률적으로 제정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분위기를 줬지만 애플은 좀 밀리는 상황이고 지금 테슬라가 그 슈퍼폰 도조로 그 자율주행차 뭐 이 문제를 상당히 잘할 거라는 어떤 뭐 모건스탠리의 전망이 나오면서 그 종목의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있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은 최고가를 갱신하는 모습도 있네요. 휘발유 가격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92불 넘었고요. 서부텍사스 중진유로는 장중에 89불 64센트까지 갖다 사펑 밀렸네요. 88불 52센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제보다는 약간 낮아진 거네요. 장중으로 고점을 찍었고요. 종가는 어제보다 낮아진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진 그 2차전지죠. 2차전지. 그 우리나라 시장을 요즘 흔들고 있는 것은 2차전지인데 2차전지. 그 2차전지가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적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제법 많습니다. 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그렇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렇죠? 전부 다 근데 LG 엔솔, LG 화학, 그렇죠? 삼성 SDI 진짜 시가총액 비중 가장 큰 기업들이 전부 다 2차 전지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밀리면서 코스피도 밀리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2차 전지의 대박은 에코프로죠. 에코프로가 제가 기술적 분석을 했는데 해놓은 거 그대로 그냥 놔뒀습니다. 놔뒀는데 보시면 여기서 돌파가 되는데 연장선 갔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종가상으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털기에서 끌어올린 거고 거기에 달라붙었던 거야 다 털어버리게 물려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밀렸다가 반등을 줬지만 딱 절반 줬죠. 요거에 대한 절반. 여기서 요거까지 절반을 주고 다시 밀려버려서 지금 90만원이 깨졌어요. 사람들 개인들이 지금 엄청 몰리고 있는데 이 한번 이렇게 시세작을 줘버리게 되면 이제 내려갈 때 상당히 좀 부담을 많이 줍니다. 현재 그 상황일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악재가 좀 많죠. 리듬 가격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배터리 아저씨가 뭐 겸직 문제로 해서 또 2차 전지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2차 전지 에코프로가 사실 시장이 대장이었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흐름을 계속 봐야 되는데요.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여기서 지지를 못하면 다음 주가 여기죠. 82만 원대. 이게 지지가 되지 않으면 그냥 여기까지 그냥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가격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방 경직선을 확보를 안 하느냐. 하방 경직선을 하루로 확보를 안 하죠. 어떤 한다 하더라도 2, 3일 정도. 길면 4, 5일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다음 주까지 여기서 얼마나 싸움을 하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근데 이제 이 에코프로 2차 전지가 무너지면서 시장을 이끌어준 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반도체. 요즘 반도체가 계속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시속 게임 하고 있잖아요. 어저께 삼성전자가 올라서 끝났어요. 올라서 끝나는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수급 적으로도 외국인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인데요. 이 삼성전자에서 제일 중요해서 어저께 기관이었어요. 기관이 3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 요걸 본다면 삼성전자의 흐름을 오늘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